오늘은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은 골절의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군이고요. 최근에 골절이 일어났거나 골절이 2개 이상이거나 골밀도 검사에서 T점수가 많이 낮으면 곧 골절이 일어난다 해서 이것은 초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주로 여성의 병이죠. 그리고 나이와 더불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골다공증 유병률을 본 것인데요. 50대 여성이면 약 15%, 60대면 30%, 70대면 약 70% 정도가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세 넘은 할머니를 골밀도 검사를 하면 70%가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나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그 유병률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 골다공증 골절이 생기면 치명률은 어떻게 되느냐? 골다공증 그러면 제일 무서운 골절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생기게 되면은요, 1년 내 사망률이 약 15%입니다. 특히 그 남자가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요추 골절이 생기면 사망률은 1년에 약 5%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처럼 사망률이 1년에 약 15%라 그러면은 암처럼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암은 돌아다니기라도 하지만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어디를 가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질환들이 그렇듯이 골다공증도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골절이 생기면 그때부터서 차근차근 골절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자, 골다공증 치료는요,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과 치료들은 이렇게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비약물 치료는 대개 폐경 이후 여성들은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이 있건 없건요. 이것은 칼슘,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운동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비약물 치료이고, 약물 치료는요, 폐경 때부터서 이제 필요하면 약물이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폐경 초기에는 여성 호르몬, 그리고 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노스마브인데 상품명으로 이것이 프롤리아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롤리아. 그 다음에 이제 뼈 밀도가 많이 낮아진 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골절이 생겨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골 형성 촉진제인 로모소스마브나 부갑상선 호르몬을 사용하게 됩니다. 로모소스마브의 상품명은 이베니티입니다. 그래서 앞에 3개는 골 흡수 억제제이고요. 뒤에는 골 형성 촉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골절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골 형성 촉진제 로모소스마브를 권고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골다공증 치료 지침을 보면은요, 골절 위험도에 따라서 3개의 군으로 나눕니다.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그리고 이제 저위험군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그러면은요, 고위험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 아닌데 골감소증에서 골절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초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골다공증 검사는 T스코어를 보죠. T스코어가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요. 마이너스 3 이하인 경우 굉장히 뼈가 약하겠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 골절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지난 1년 이내에 골절이 생긴 경우, 이러한 그 세 가지 경우는요, 초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넘어지면 바로 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초고위험군을 치료할 때는 골형성 촉진제로 치료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군은 골흡수 억제제를 이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고위험군 치료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골밀도가 매우 낮은 군, 마이너스 3.0 이하인 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골다공증 골절이 생긴 경우, 또 2개 이상의 골다공증 골절을 가진 경우를 말하고요. 이러한 경우는요, 치료약제가 골형성 촉진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모소스맙과 부갑상선 호르몬. 그런데 이런 것은 보험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대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또 프롤리아가 있습니다. 성분명 디노스맙.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초고위험군은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약들은 특히 골형성 촉진제는요,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2년, 그 다음에 이베니티라고 알려진 로모소스맙은 1년을 사용합니다. 치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골 흡수 억제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치료할 때 초고위험군을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골절이 생기고 나서 1년 이내에 골절이 생기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약 5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절이 생기면 골절 위험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절을 경험한 여성 중에 약 40%는 2년 내에 재골절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이내에 골절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골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고위험군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이때 사용하는 약이 바로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제는 부갑상선 호르몬제나 로모소스맙입니다. 로모소스맙이 상품명으로 이베니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때 프롤리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골다공증 치료제인 리세드로네이트, 알렌드로네이트, 이러한 약제 대비 골형성 촉진제인 부갑상선 호르몬제나 이페니티, 로모소스맙 제제들은 더 골절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골절을 감소시킨 약제보다 더 골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골절이 곧 일어날 수 있는 초고위험군에서는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년 시점에 있어서 골밀도의 증가를 보면 로모소스맙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척추, 요추 골밀도가 13%가 올라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관절의 골밀도가 6.6이니까 약 7% 정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의 상승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로모소스맙은 1년간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골밀도의 증가가 둔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년 사용 후에는 그 뒤로는 이제 골흡수 억제제인 프롤리아 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높인 골밀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PTD라 써져 있는 것이 테리파라타이드인 부갑상선 호르몬제이고, 근데 같은 골형성 촉진제라 하더라도 조금 더 효과가 떨어지고, 그 밑에가 디노스맙과 알렌드로네이트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골흡수 억제제인데요. 골흡수 억제제보다도 골형성 촉진제가 골밀도를 훨씬 높이 올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흡수 억제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프롤리아입니다. 임상에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프롤리아를 사용을 하면
이 연구는 대표적인 연구 이름이 프리덤입니다. 이 프리덤 연구에서 보면은요, 10년 동안 사용한 연구인데요. 지속적으로 허리 골밀도, 그 다음에 고관절 골밀도가 지속적으로 10년 사용한 동안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를 올리는 것이 골절을 예방하는 것하고 비례를 합니다. 그러므로 골밀도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프롤리아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동안은 골절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에 구멍이 많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뼈의 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뼈가 이제 얇아지겠죠. 그러니까 속뼈가 가늘어지고 뼈의 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의 양이 줄어들고 뼈의 질도 나빠지면서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를 골다공증 그럽니다. 이러한 그 개념적인 정의는 이런 것은 이제 개념적인 정의죠. 그런데 이제 실제 임상에서는 골밀도 검사를 해서 T-스코어를 이용을 해서 골다공증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골밀도 검사를 해서 T-스코어가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있는데 이미 골다공증 골절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허리가 굽었다거나 팔목이 부러진 적이 있다든가 고관절 골절이 있었다든가 이런 경우는요,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된 심한 골다공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고, 그리고 이미 골다공증 골절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또 65세 이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요, 넘어지면 바로 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경우 바로 골형성 촉진제인 부갑상선 호르몬, 또 하나는 로모소스맙, 상품명으로 이베니티를 사용하게 되는 적응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최초는 여성 호르몬제만 있었고요. 그 뒤로 이제 나온 것이 알렌드로니틴, 포사맥스라고 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였습니다. 골밀도가 초기에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골밀도가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더딥니다. 특히나 고관절 같은 데는요, 3 내지 길게는 5년까지 올라가지만 그 이후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약을 지속해서 사용하여도.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하는 마이너스 2.5까지 올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프롤리아처럼 골밀도를 많이 올리는 약, 그리고 골형성 촉진제인 이베니티, 그러니까 로모소스맙이나 부갑상선 호르몬 PTH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골밀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지금 목표는 치료해서 3 내지 5년 이내에 고관절의 전체 골밀도를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또 새로운 그 치료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골다공증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골다공증 환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치료 중인 약제들은요, 약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골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프롤리아 같은 약제는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골다공증은 벗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혈관에다가 스텐트를 넣은 분들 계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심장 질환이 치료된 건 아니죠. 계속해서 약을 써야 되고 여전히 그 관상동맥 질환 환자인 것처럼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은 진료 지침에 근거한 골절 위험도에 따른 골다공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골다공증 그리면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검사를 했더니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다. 이럴 때는 쓰는 약은 비스포스포네이트나 프롤리아 같은 약을 사용하고요. 초고위험군, T점수가 마이너스 3 이하인 매우 골밀도가 낮은 경우, 이미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골절이 생긴 경우,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요추 골절이 생겨서 허리가 굽은 할머니, 이런 경우,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골다공증 골절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초고위험군이라 해서 골 형성 촉진제인 로모소스마빈, 페니티나 PTH, 부갑상선 호르몬을 이용해서 빨리 골밀도를 올려서 골절을 먼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 이어서 골흡수 억제제로 올린 골밀도를 유지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골절 위험도에 따른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